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현재 시각은 당연히 한국 시간 기준이죠. 밤 9시 12분입니다. 퀘스트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추천했던 12 종목 중에 한 종목이 121% 수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뻤던 소식이, 제가 여기 장표에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운이 좋으신 분인데 써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제가 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조금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가입을 하기 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거든요. 자기는 이제 주식 초짜다. 이제 계좌 정도만 갖고 있다. 근데 본인이 이거 가입해서 하면은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12 종목을 한 3월 초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거 그냥 한 달 동안 이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 대략 이제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500만 원은 남겨놓고 한 3,500만 원 정도는 요 12개 종목을 매일 한 달 동안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분은 이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저기 다운로드가 안 되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아닌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제 방이 인터넷이 조금 느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다운 받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자, 여기 화면에 나오나? 나오는군요. 이분이 제가 121% 수익 났다고 한 그거 있죠? 그거 말고 좀 몇 개 더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만 제목 같은 거 지우고, 그래서 아우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뭐 선생님 덕분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한 종목 수익만 이만큼이고 평균 수익률은 한 20% 조금 넘으시더라고. 21%인가 2%. 그래서 한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는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조금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좀 매수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이제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투자를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왔는데, 제가 투자를 가르쳐 보니까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초보분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낸다. 왜? 이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시니까 수익이 잘 나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축하드리는 차원에서 이거 소개하는 거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허락을 안 받고 마음대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허락을 이렇게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이제 이 에피소드를 사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초보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해가지고 80 거의 8% 수익을 어떻게 내시겠어요? 대부분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에 오프닝 이야기로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주제는 오늘이 이제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한 지 4일 차인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꼭 1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 메시지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쪽으로 오늘부터 조금 방향을 이렇게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 어디에 그러면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퀘스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소개는 뭐 알아서 보십시오. 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 이제 제 이름 이제 이게 심지훈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이 이 생각으로 지금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와봤어요. 요즘엔 참 편리해요.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지수를 쭉 줘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2000년도부터 하면 너무 멀어지니까 2010년도부터 매년 종가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종가까지를 해서 이게 다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0년도에 이제 11,500, 지금 이제 42,000이 돼 있고 나스닥은 2,650이었는데 지금 거의 2만 가까이 돼 있죠. 코스피는 2042였는데 2399가 돼 있고요. 코스닥은 542였는데 815가 돼 있습니다. 네. 스타워즈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요. 동일하게 제가 자주 표현드리는 방식이죠. 동일하게 100으로 상대 지수로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 녹색 그래프가 나스닥이거든요. 이 나스닥이 728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100이 728이 되었으므로 7.3배 정도 오른 거죠. 7배 넘게 올랐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면은 2010년도에 나스닥에 이제 한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7억 3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우인데요. 다우도 거의 3.7배니까 1억을 만약에 투자했었다면 3억 6,7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2억 6,700이 내 수익인 거고 나스닥은 6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내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이 그나마 좀 높은데 150이니까 1.5배 오른 거예요. 그럼 1억 원을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사실은 은행 이자 낸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 1년에 만약에 5%씩 냈다고 가정을 해도 그거보다 못하죠. 만약에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면 은행 이자를 냈으면 거의 한 더블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18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가 문제인데 118이니까 얘는 은행 이자 내는 것만도 못한 거죠. 1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15년 전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라이브인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금세 바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15년 전에 비해서 자, 대한민국이 발전했나요? 아니면 퇴보했나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15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 대한민국이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발전을 했나요? 퇴보를 했나요? 이건 이제 미국하고의 비교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고요.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과 뭐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탈리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탈리아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발전을 했나 퇴보를 했나. 그럼 우리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최근에 이제 일본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저는 뭐 일본은 수십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어, 일본에 올해 이제 방문하는 우리나라 인구 수가 아마 한 사람이 두 번 가면 두 번으로 카운트하는 것 같아요. 1,000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리거나 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조금 뻥을 조금 보태면 거의 제가 봤을 때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일본에 다녀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봐도 4명 중에 1명. 그럼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면은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면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말씀을 비유를 하면 우리 부서에 만약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한 3명 정도는 일본에 갔다 왔을 확률이 있다. 후쿠오카든 도쿄든 오키나와든 삿포로든 나고야든 교토든. 자,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할 건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부산에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부산에 안 가본 서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광안리가 어쩌고 뭐 해운대가 어쩌고 말하면 부산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게 들릴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실제 눈으로 보고 방문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는 걸 되게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나라가 대충 우리가 조사한 것 같고 물론 말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판단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지식을 전달하고 나눠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하물며 해외 국가 주요 도시 안 가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자꾸 눈으로 확인하러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자, 다우하고 제가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아까 그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드리고 오늘 좀 빨리 끝낼 겁니다. 다우 나스닥에 2024년도 투자 금액이 시총이 얼마인가 봤더니 제가 오늘은 이거 직접 체크는 좀 안 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챗GPT한테 물어본 거 기준으로 합니다. 8경원. 그러니까 경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만조가 1경원이에요. 자, 우리가 1경원이다 하면 그러니까 1경이 1경이 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경은 우리가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우는 물론 금액이 적어요. 왜냐하면 다우는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돈은 나스닥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우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만 일단 물어봤을 때는 약 8경원 정도 된다.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코스닥은 반대요. 코스피가 한 2,000조 원 정도 되고 코스닥이 한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32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고 아까 제가 먼저 질문 드렸던 그러면 미국, 뭐 유럽, 선진국들, 일본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하고 그러면 미국만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가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들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이 해외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주요 기업들을 방문을 해봤으니까요. 자, 오늘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와 국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저 주식 가격 제대로 매겨진 가격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이제 판서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5년 전이면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2010년도에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는 거죠. 경제. 그리고 일단 미국을 먼저 예를 들게요. 그리고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미국 경제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을 가서 한 6개월 살았으니까 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기름값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2010년도 그때쯤에 이제 휘발유 가격만 얘기할게요.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한 1,500원에서 한 1,600원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 한국 휘발유 가격 얼마입니까? 제가 이거 퀴즈 낼게요. 자, 지금 얼마죠? 근데 이걸 잘못 적었네.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별로 안 좋다. 다시 할게요. 금방 쓰니까. 제가 축을 잘못 적었어. 자, 한국, 미국. 자, 2010년, 25년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휘발유 1,500원, 뭐 1,600원 이렇게 할게요. 1,5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심플하게. 그 당시에 미국이 얼마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제가 체감하는 거는 800원에서 한 9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휘발유가 얼마예요? 거의 비슷하죠. 한 1,600원 정도로 조금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이제 환율을 고려하면 이 휘발유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요. 2,100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2,200원쯤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엄청 많이 올랐죠. 거의 2배 반은 올랐을 거예요. 2.5배. 한국은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여기에서 핵심은 휘발유가 아니고요. 물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가.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가. 미국의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라고 어저께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환율 얘기까지 가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 그럼 자, 두 번째 지우는 게 시간이 더 걸리니까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한국, 미국. 자, 2010년이죠. 2025년이죠.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를 만약에 좀 논한다. 그러면 미국도 발전하고 한국도 발전했는데 사실 이
25년도에서 25년을 넘어올 때 발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한국이 더 발전했다. 더 발전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국을 제가 주기적으로 가니까 알 수가 있죠. 여러 도시를 체크를 하니까. 더 발전했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은 이렇게 지도는 그냥 또 가끔 시간 걸리니까. 자, 미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뉴욕이 있고 여기 이제 샌프란이 있고 여기가 실리콘밸리 아니요, 그죠? 실리콘밸리. 여기 LA가 있고 여기 시카고가 있고 여기 텍사스 오스틴이 있고 여기 미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가 이제 키 웨스트 아니요. 이게 제 이름이잖아요, 그죠? 닉님. 근데 미국은 어디 위주로 발전했냐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요쪽에, 물론 저 위에 이제 시애틀이 있죠. 이제 뭐 미국 발음으로 뭐 시애틀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웃자고 까본 겁니다. 여기 이제 캐나다 이제 여기 뭐냐 여기 이제 토론토가 있고 그렇죠. 샌디에이고. 자, 그러면 미국을 지금 끌어가는 쪽은 이 뉴욕 이쪽 동부 쪽이 아니고 이 서부 쪽에 실리콘밸리가 거의 뭐 목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발전 속도가 빠른 거고 이 동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매그니피선트 응? 세븐 종목 있잖아요. 뭐 애플, 구글, 뭐 메타 이런 데들, 테슬라.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물 경제, 사람들이 실제 우리 생활 경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끌고 다니는 차종하고 한국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차종을 비교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더 좋은 차 많이 타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을 제가 다 가봤는데 그래도 웬만큼 사는 데들은 대한민국이 차는 가장 좋은 걸 타요. 포르쉐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뻥치시네 할 수 있는데 실제 나가보세요. 심지어 독일보다 우리가 포르쉐가 많아. 독삼사 차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타.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티구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아우토반에서 180씩 밟고 다녀요. 물론 티구안 가지고는 한 150, 160 정도 많이 밟고요. km per hour.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차를 두 대를 많이 운영하니까 그 보통 세단 한 대 SUV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뭐 오디세이 같은 이제 시에나 같은 것도 선호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차 한 대 대당 가격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 고속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깨져 있는 구간도 많고 도로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좋은 차를 타면 승차감이 좀 더 좋긴 한데 어차피 그 도로가 안 좋으면 어떤 차를 타도 승차감이 안 좋은 데들이 많아요.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말을 안 하는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한국이 미국보다 더 발전했어요. 사는 거는 우리가 땅덩이도 더 조그맣고 그래서 더 빨리 발전했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단 지금 유럽 얘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키웨스트의 생각은 투자 생각이라고 할게요. 자, 생활 수준으로 보면 아이고 글씨가 좀 개발세발이네. 너무 개발세발이네. 생활 수준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2010년도하고 2025년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2010년은 삼성 옴니아 나올 때야. 제가 어떻게 하냐. 옴니아하고 제가 애플 아이폰 3랑 같이 썼거든요. 그때 2000하고 11년. 그때부터 제가 애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옴니아 2인가 썼었거든.
그때 압력식으로 눌리는 거. 근데 미국도 발전을 했지만 삼성도 엄청 빨리 따라잡았잖아. 그래서 지금 캐나다, 미국 가면 갤럭시 엄청 잘 팔리고 그래요. 갤럭시 25인가 그렇죠? 24가 팔리다가 이제 25가 팔리나 그럴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자, 생활 수준의 그래프는 이거라 이거야. 생활 수준. 근데 주가는, 미국 주가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 주가 빨간색. 근데 대한민국의 주가는 있잖아요. 안 올랐으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미국 주가. 미국 주가는 쭉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가는 왜 이렇게 기고 있냐 이 말이야. 이게 한국의 주가라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25% 미만이 많아요. 상속세율.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50% 넘어가고, 또 뭐 5천억 원인가 얼마 또 기준이 있어. 그걸 넘으면 60%로 올라가. 그러니까 기업을 승계를 받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기업들이, 일단 오늘 얘기할 때는 대기업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승계라는, 기업 승계라는 이유의 논점에서 보면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기업이 힘이 없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투자도, 아이고 어디 갔노?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속을 받을 때 이미 50%, 60%를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기업이 승계가 되고 존속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상속에 대한 게. 두 번째는 기업 쪼개기를 많이 했고, 세 번째는 그 이상한 종목 상장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그 불량 상장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불법은 아니니까. 불량 상장이 너무 많고, 여기에 조금 보태면 상장 가격 뻥튀기가 너무 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은 이제 알파벳이잖아요. 미국 그 판매된 주가로는, 주식으로는. 그럼 구글은 그대로 하나라고. 잠깐만. 구글. 좀 이상하다 했다. 구글. 그죠? 구글. 얘는 알파벳이란 말이야. 알파벳. 얘 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걸 막 쪼갠단 말이야. 이렇게 쪼개.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유럽하고 일본까지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미국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오늘의 주제,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릴 거 오늘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정말 형편이 없고요,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들이 되게 실력이 없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글로벌하게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을 위시해가지고 제가 추천 종목이 노출될까봐 이제 기업 예를 들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미국 주식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려오는 것도 리스크를 방어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이런 표현하면 그러지만 뭣도 모르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서 그냥 남들이 미국 주식 좋다고 하니까 막 따라서 사다가 지금 막 물리고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코스닥은 제가 솔직히 좀 위험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코스닥은 저는 지금 추천도 아예 안 했어요.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서. 제가 종목을 12개 선정하는 기준은 엄청 까다롭거든요. 하나 써놓을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코스피가
거의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코스피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잘 투자를 하면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작년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오죽하면은 3월부터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이 투자했는데 지금 88% 수익이 나냐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의 주제, 15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는가 퇴보했는가. 15년 전에 비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비교해서 발전했는가 퇴보했는가. 유럽은 제가 말씀드릴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빠른데 일본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뤄드리겠지만 일본은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실 때 있잖아요. 저는 1순위 도쿄, 2순위가 이제 뭐 2순위, 3순위 좀 애매한데 뭐 오사카, 저는 교토는 아직 못 가봤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후쿠오카는 요즘 워낙 많이 가시는데 후쿠오카는 자주 가셔도 좋아요. 뭐 이 정도. 왜 제가 도쿄를 추천드리냐면 도쿄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발전된 도시가 저는 도쿄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꼽는 이유가 있는데 옛날 예전과 또 새로움의 조화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살아나가는 수준도 도쿄는 사실은 노숙자도 거의 없어요. 잘 보기가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매겼을 때 일본이 발전이 멈춰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도쿄에 가면 배울 것도 많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사카는 사실 가봐야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나 오사카 솔직히 난 왜 가는지 이해도 안 가. 저 오사카 몇 번 갔다 왔는데도 도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부산 얘기 아까 드렸고요. 자,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미국 다우 나스닥은 8경원, 코스피 2000조 원, 코스닥 500조 원, 약 32배 차이다. 그러면 물론 미국 주식 기업들이 더 글로벌하고 매출 규모도 크고 이거 인정을 하는데 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만약에 코스피 종목 중에 제가 추천하고 있는 만약에 12개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다우나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지금보다 주가는 제가 볼 때 5배에서 10배는 더 올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매우 많이 있다. 왜? 지금 유럽 선진국 그 나라들을 보면 경쟁력 있는 기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일본도 옛날보다 순위들이 많이 밀려 있고 그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꼭지를 잡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물 경제와 국가 수준,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저 주식 가격은 제대로 매겨진 가격일까? 저는 잘못 매겨진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전날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다녀보고 하면 예전에는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우리 신발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수준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25년 전, 2000년도 이런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확실히 못 살았어요. 더 잘 못 입었고 좀 촌스러웠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그런 거. 자, 어저께 했던 내용이니까 어저께 영상 보시고 자, 오늘 주제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한 결론, 키웨스트의 결론은 미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가격이 저렴한 종목이 많아졌는데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면 괜찮겠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제가 설명을 가름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채팅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9시 48분이니까 한 2분 정도 제가 기다릴게요. 그래서 9시 50분까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은 제가 바꿔 놓을게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 화면으로 제가 바꿔 놨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이게 딜레이가 몇 초가 있는지 한번, 예전엔 7초 정도 있었는데 한번 세볼게요. 지금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14초에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그 전달되는 게 15초 있다가 전달이 되는데,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한 7초 정도면 전달이 됐거든요. 유튜브의 규모가 더 커졌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한 이제 15초 정도 딜레이가 생기는군요. 그죠? 그래서 지금 9시 50분인데 뭐 질문은 더가 아니고 아예 없네.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조언은 코스피의 투자를 우량 종목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121% 오른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 하나는 사실 지금 좀 이르게 좀 빨리 오른 거고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추천한 시점 대비 지금 얘 때문에 사실 평균치가 높아진 면도 있는데 한 20%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이제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2개 종목 중에 나머지 11개 종목은, 이 종목은 제가 매수하라고 하기 지금 좀 부담스럽죠, 저도. 그래서 요 한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좋은 종목들이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걸 이제 뭐 이용하시고 말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니까, 여기 이제 121% 상승한 종목 이 스토리도 한번 보시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나라들, 도시들 체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아까 9시 한 12분쯤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40분 정도 지나가지고 오늘 9시 52분에 오늘은 조금 빠르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분량을 저는 1시간은 안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매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 못 보시는 분들은 뭐 출근하실 때나 샤워하실 때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즐거운 밤